그 다음에는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이것도 이제 유명한 실험인데요. 금박을 만들고, 금박은 금을 엄청 얇게 펴가지고 이 안에 요 금박 안에 금 원자들이 몇 겹 안 되게 안 된 정도로 얇게 편 그런 이렇게 펼쳐 놓은 그런 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얇은 판. 이쪽에서 알파 입자라는 것을 방사성 동위원소 중에 하나에서 알파 입자라는 그 방사선이 나오는데 알파 입자를 이쪽에다가 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통과를 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대부분이 통과를 했어. 왜냐하면은 그때까지의 원자 모형이 수박에다가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꼴이니까 이 알파 입자는 이 전자보다는 훨씬 무겁고요. 그 다음에 양전하는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수박에다가 예를 들어서 총 쏘면은 대부분 통과하겠죠. 네,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양전하는 이 알파 입자를 막을 만큼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또는 무겁지가 않다라는 얘기고요. 이 알파 입자는 양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가끔 가다가 이 수박이라고 생각한 거기에 맞고서는 이렇게 심하게 꺾이는 애들도 있고 조금 꺾이는 애들도 있고 어떨 때는 거의 되돌아오는 애들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부분이 그냥 통과했다. 1번. 진짜 가끔 가다가 튕겨 나온다. 이렇게 이 두 가지 관찰인데요. 그러면은 러더포드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원자라는 것이 수박이 아니고 대부분은 비어 있다. 대부분은 비어 있다. 진공이다. 예. 대부분은 진공 비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 알파 입자를 쏘면은 대부분이 그냥 통과를 하죠. 근데 가끔가다 튕겨 나오니까 중간에 뭔가 엄청 그러니까 얘가 무거운 입자인데 얘를 튕겨 나오게 할 정도면은 엄청나게 무거운 애가 또는 질량이 응축된 애가 가운데 있는 게 좋겠죠. 대칭을 생각하면은 뭐 이쪽 끝에 있는 것보다는 그런 존재가 가운데 있다. 원자의 중심에 있다. 라는 것이고 이거를 원자 핵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그냥 핵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그래서 러더포드 모형 같은 경우는 실험 같은 경우는 원자의 대부분은 비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무거운 또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언가가 가운데 있고 걔를 원자핵이라고 불렀고 그러면은 음전하를 담당하는 게 전자니까 대부분이 비어 있으면은 양전하를 담당하는 애는 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자핵이 양전하를 갖는다. 그런 식으로 실험 결과를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러더푸드의 뉴클리어 아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원자핵, 그러니까 톰슨 같은 경우는 전자를 이제 발견한 실험이고 러더포드 같은 경우는
원자 핵을 발견한 그런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 잊어버린 거는 주기율표에서 처음 만들 때는 이제 원자들의 질량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했었는데 순서대로 쭉 나열했었는데 최근 모델은 질량이 아니고 원자 번호에 따라서 또는 이 원자 번호는 양성자 개수 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쭉 배열을 하고 늘어난 순서대로 다음에 비슷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갖는 그런 것들끼리 이제 세로줄로 모은 거, 그게 이제 현대의 주기율표입니다. 원자 번호, 어떤 원소라는 것을 표시를 할 때, 또는 원자라는 걸 표시를 할 때, 원소 기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자 번호라는 거는, 두 개가 거의 그러니까 다른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같은 정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원소가 수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1번 원소라는 것을 뜻합니다. 1번 원소라는 거는 양성자가 한 개라는 걸 뜻해요. 이게 그냥 같은 말입니다. 수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1번 원소이고 1번 원소라는 거는 양성자가 한 개 있는 그런 원자다라는 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얘를 나타낼 때는 어떤 원자라는 것을 표현할 원소라는 게 낫겠네요. 어떤 원소의 실체를 또는 실질적인 입자를 나타내는 방법은 원소 기호를 이렇게 쓰고요. X라는 거는 그 원소 기호를 말합니다. 다음에 여기다가는 원자 번호 또는 원자 번호, 뭐 양성자 개수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다가는 이 질량수라는 걸 적고요. 만약에 이온이면은 여기다 전하량을 적습니다. 우리는 그냥 원소만 하니까 그냥 하면은 원자 번호는 양성자 개수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질량수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자 핵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다 원자 핵에 들어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했던 알파 입자 같은 경우는 헬륨이고요. 원자 번호가 2번이고 질량수가 4이고 전하량은 플러스 2입니다. 요것도 플러스 2라고 쓰지 않고 2 플러스라고 씁니다. 그 대신에 전하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플러스 2라고 답하는 거지 2 플러스라고 웬만해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쓸 때는 2 플러스라고 쓰고 전하량이 얼마냐 그러면 플러스 2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 질량수는 매스 넘버를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한 것이고요. 원자핵이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자는 거의 한 2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양성자나 중성자의. 그다음에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 질량수가 대략적인 원자의 질량을 또는 특정한 원소, 동위원소의 질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질량수는 보통 Z 또는 이제 Z로 나타내고요. 양성자의 개수에다가 중성자 개수를 더한 게 요것이고,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보통 A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X, A, Z, 그 다음에 여기는 전하량,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동위원소는 아이소토프잖아요. 아이소토프.
원자 번호는 같고 질량수가 다른 그런 한 원소의 원자들입니다. 한 원소. 원소는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탄소는 탄소인데 탄소면은 당연히 6번이에요. 6번, 6번, 6번. 근데 이 6번이라는 건 양성자가 6개라는 소리고요. 어떤 탄소는 질량수가 11, 그러니까 중성자가 5개라는 소리고, 대부분의 애들은 중성자도 6개고요. 어떤 애들은 중성자가 7개, 어떤 애들은 중성자가 8개이기도 합니다. 그 요거는 같은데, 요게 다른 애들, 질량수가 다른 애들 또는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애들을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탄소라는 그 성질, 탄소라는 원소의 성질은 공유를 하지만 질량이 좀 다른 애들을 동위원소라고 부르고요. 이런 애들이 자연 존재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소에 따라서 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존재비가 지금까지 관찰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다른 원소라면 예를 들어서 뭐 수소라면은 수소의 그 수소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은 또 그 수소 원소의 존재 비율이지 탄소의 존재 비율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왜 중요하냐? 그걸 따지자면은 우리가 어떤 원소의 질량이 또는 뭐 원자의 질량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는 우리가 이제 자연계에서 이미 존재하는 그런 그 원소 자연계에서 이미 존재하는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요? 염소라고 합시다. 염소. 얘를 임의로 모았어요. 그러면은 얘의 질량이 얼마나 될 거냐?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은 염소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니죠? 17번인데 질량수가 35짜리랑 37짜리가 두 개가 존재해요. 중성자 개수가 다른. 근데 자연 존재 비율이 얘가 그냥 간단히만 쓰겠습니다. 75%고 제가 25%입니다. 그럼 내가 임의로 이 자연계에서 CL이 들어간 예를 들어서 화합물을 뽑았어. NaCl이다. 소금이죠. 그러면 이 소금의 원자량 그 질량이 얼만큼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소금이 얼만큼 무거운가 알고 싶으면은 일단 얘가 얼마나 무겁고 쟤가 얼마나 무겁고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CL이 얼마나 무겁나를 알아야 되니까 질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계산하고 싶으면은 자연계에는 이거하고 이게 어떻게 분리돼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 섞여서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뽑은 CL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적으로 4개 중에 3개는 CL35고 4개 중 3개 37짜리는 4개 중 1개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질량은 35 곱하기 0.75 더하기 37 곱하기 0.25에서 대략 35.5가 나옵니다. 이거는 평균적인 질량이에요. 또는 이렇게 그 자연 존재비 또는 확률을 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기대값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또는 가중 평균값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위 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어떤 원소를 자연계에서 이렇게 모으면은, 이게 모으면, 하나씩 모으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원자가 워낙 작으니까. 그래서 염소면은 염소를 이렇게 왕창 모았다라고 했을 때 그 염소의 질량이 얼마나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 35도 아니고 37도 아니고 35랑 37 사이에 어떤 값이 되겠죠? 4개 중에 3개는 35고 4개 중에 1개는 37이니까. 그래서 이 평균적인 질량을 구하는데 이 동위원소하고 그것들의 자연 존재비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원자량, 원자 질량이라고 부르는 거는 다 이런 가중 평균값 또는 기대값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요. 그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24짜리, 25짜리, 26짜리 질량수를 갖는 동위원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존재비가 얘가 78.7%라고 하고요. 얘가 10.13%, 제가 11.17%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정확한 그 질량 말고 그냥 질량수로만 이 계산을 해보면 마그네슘의 원자량은, 원자 질량은 24 곱하기 0.787 더하기 25 곱하기 0.1013 더하기 26 곱하기 0.1117 이게 쭉 더해서 곱해서 계산을 하면은 대략 24.31 정도 나옵니다. 이 뒤에 이제 AMU라고 뭐가 붙는데 요거는 그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원자 질량이라는 거는 평균의 개념이고 자연 존재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뒤쪽 그 연습 문제를 한번 보죠. 4.22 같은 경우에 A번만 하죠. 그 수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수를 구해봐라. 그런 거니까요. 수은 해놓고 여기에 80, 202 이렇게 쓴 겁니다. 참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은 얘를 동위원소 표기법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원자량 같은 경우는 원자 질량 같은 경우는 그 평균값이지만 이렇게 딱 쓰면은 질량수가 지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종류의 동위원소를 그냥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위원소 표기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원자 번호이자 양성자 수라고 그랬죠. 그 양성자 수는 얘가 양성자가 보통 프로톤이라서 P라고 많이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80. 그 다음에 요거는 질량수니까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죠. 근데 여기 80이라고 양성자 수가 80이라고 했으니까 중성자는 122개면 되겠죠. 이게 합쳐서 202니까. 그래서 중성자 수, 중성자는 그 뉴트론이라서 N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122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전자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자는 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중성.
그러니까 양성자, 그 얘기도 안 했나 보군요. 양성자는 전하량이 플러스 1이고요. 전자는 전하량이 하나당 마이너스 1입니다. 중성자는 전하량이 말 그대로 중성이니까 0이고요.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전자가 양성자 수와 전자는 이제 일렉트론이니까 E라고 많이 씁니다. E라고. 그래서 P랑 E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은 요 원자에는 전자도 80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HG 2 플러스다 이런 식으로 썼으면은 이건 지금 안에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전하량이 플러스 2가 됐다는 소리니까 전자가 2개가 없어졌다 그 소리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전자는 78개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다음에 그 원자 그 질량 구하는 거 평균값을 다시 한번 하나만 더 해보면요. 그 확인 문제 4.6인데요. 봉소는 B입니다. 얘는 그 질량수로만 하겠습니다. 10짜리가 19.80% 자연계에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B11이 5는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죠? 이 원자 번호가 5가 아니면 봉소가 아닙니다. 80.20%. 그러면은 이 봉소의 원자 질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가정 평균대로 하면 되니까 10 곱하기 0.1980, 19.8 하면 안 되고요. 0.1980을 해야 됩니다. 11 곱하기 0.8020. 요거 계산하면은 대략 10.8 정도 나옵니다. 10.8. 그죠? 그 정도 나오니까. 얘가 봉소의 원자 질량 또는 원자량. 그렇게 부릅니다. 책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AMU라고 나오는 거는 아직 다루지 않은 거라서 그냥 질량의 한 단위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지금으로서는 그냥 이렇게 나중에 설명할게요. 요거는 지금으로서는 질량 수로만 계산을 이렇게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는 질량 수 대신에 진짜 질량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니까요. 큰 문제는 아마 없을 겁니다.